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정말 유명하죠?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머릿속입니다. 그가 최근에 헤지펀드를 정리하고 सब스택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투자 철학이랑 함께 무려 4개의 추천 종목을 공개해서 시장이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 이 종목 리스트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랄까 이 이야기의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의 그 날카로운 역발상 철학이 도대체 어떻게 이 4개의 종목으로 딱 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경고하는 AI 버블과 이 종목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전략으로 연결되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역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전설적인 투자자의 생각을 한번 제대로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그냥 종목 추천 리스트 같지만 이걸 쫙 하나로 묶어서 보면요.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드러나거든요. 아, 고전적인 가치 투자의 원칙하고 또 현대 시장의 어떤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 이 두 개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설계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역시 그가 어떤 원칙,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시장이라는 게임을 보는지, 즉 그의 게임의 법칙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의 투자 철학, 그 뼈대가 뭔가요? 마이클 버리는요, 본질적으로 딥밸류 투자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의 접근법은 크게 4가지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4가지 원칙이요? 네. 첫 번째는 역시 그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역발상 투자입니다. 아, 역발상 투자. 시장이 한쪽으로 쏠릴 때 그 정반대로 간다는 그 유명한 전략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무작정 반대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비이성을 이용하는 거죠. 비이성이요? 네. 그러니까 집단적인 공포나 아니면 극단적인 비관론 때문에 기업의 진짜 가치랑은 아무 상관없이 주가가 터무니없이 싸지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네, 있죠. 패닉셀링 같은 거요? 바로 그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시점이 아주 재미있는데 바로 연말이에요. 연말이요? 왜 하필 연말이죠? 기관들은 보통 연말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어야 하니까 손실난 종목들을 그냥 팔아버리는 소위 윈도우 드레싱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세금을 줄이려고 손실이 확정된 주식을 파는 세금 손실 추수를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전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순전히 행정적인 이유? 아니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냥 매도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그때는 같이 휩쓸려서 그냥 내려갈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버리는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이성 없이 던질 때 그 비이성적인 순간이야말로 황금 같은 매수 기회라고 보는 거죠. 남들의 공포가 곧 나의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역발상으로 그렇게 폭락한 주식을 산다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소위 가치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싸다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뭐랄까, 쓰레기 주식일 위험도 클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버리는 진짜 옥석을 가려낼 어떤 안전장치 같은 걸 가지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식 안전마진 확보입니다. 아, 안전마진, 가치 투자의 아버지 그레이엄의 핵심 사상이죠. 네, 버리는 주가가 예상 주당 순이익, 프로젝티드 EPS의 15배 미만처럼 아주 명확하고 또 낮은 배수에서 거래되는 걸 선호한다고 직접 밝혔어요. 15배 미만이요? 네, 이건 뭐냐면 미래 성장성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가격이 충분히 싸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장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여도 크게 잃지 않을 안전 쿠션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을 하기 전에 먼저 지지 않는 게임부터 하겠다. 이런 아주 방어적인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접근법이죠.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해보면 시장의 공포를 이용해서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을 안전 쿠션까지 깔고 샀습니다.
그럼 이건 뭐 단타로 잠깐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꽤 오래 들고 가야 하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원칙인 장기 보유 관점, 롱텀 호라이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장기 보유, 그가 직접 최소 3년에서 5년은 보유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3년에서 5년, 생각보다 기네요. 그렇죠. 이건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소음이나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장의 오해가 풀리고 그 기업의 진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건 뭐 오렌 버핏 같은 위대한 가치 투자자들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을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엔 그가 일부러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운동장에서만 뛰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원칙, 특정 시장 규모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시가총액 2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사이, 20억에서 120억 달러요? 네, 이 중소형주 시장을 가장 비옥한 영역이라고 콕 집어서 말했어요. 가장 비옥한 영역이라. 왜 하필 그 사이즈죠? 여기에는 아주 전략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엄청난 대형주는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분석하잖아요. 모든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되죠. 그렇죠. 작은 뉴스 하나만 나와도 바로 주가가 움직이죠.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회사는요, 상대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덜하거든요. 즉, 아직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을 찾아낼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워렌 버핏처럼 거대 자본을 굴리면 이런 중소형주 시장에서는 몸집이 너무 커서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규모가 작다는 게 오히려 정보전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시가총액이 3조 달러인 기업이 2배가 돼서 6조 달러가 되는 것보다 50억 달러짜리 기업이 2배가 돼서 100억 달러가 되는 게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그야 물론이죠. 버리는 바로 이 정보 비대칭성과 높은 성장 잠재력이 공존하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운동장에서만 싸우는 겁니다. 와,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역발상으로 남들이 버리는 곳에서 기회를 찾고 안전마진으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내하면서 또 가장 승률이 높은 시장, 즉 중소형주 시장에서 경쟁한다. 이 네 가지 원칙을 머리에 딱 넣고 그가 공개한 네 종목을 보면 왜 그가 이걸 골랐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종목들을 보면 이 철학이 어떻게 실제 투자로 구현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룰루레몬 애슬레티카입니다. 티커는 LULU. 잠깐만요. 룰루레몬이요. LULU. 그 요가복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프리미엄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가가 뭐 50% 넘게 폭락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두가 아는 초우량 기업이잖아요. 이건 버리가 말하는 딥밸류나 시장에서 잊혀진 주식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혹시 버리가 생각하는 딥밸류는 우리가 아는 것과 정의가 좀 다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버리의 역발상 투자가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시장의 심리요? 네, 룰루레몬은 그동안 성장주의 상징 같은 기업이었어요. 매 분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 성장이 조금이라도 둔화된다는 신호가 나오자마자 성장만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극도로 실망해서 투매에 나선 겁니다. 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연초 대비 무려 52%나 폭락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레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좋다. 주가가 반토막 났다고 해서 이 회사의 그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충성도 높은 고객들, 그리고 높은 마진율까지 전부 반토막이 났는가? 답은 아니오겠네요. 당연히 아니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그 비이성적으로 높았던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생긴 과도한 실망감. 그 감정적인 갭 자체가 딥밸류의 기회라는 거군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오히려 남성 의류 시장으로 진출한다거나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결국 룰루레몬 투자는 단기적인 실망감이라는 시장의 공포 속에서 변치 않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장기 성장성에 베팅하는 그의 네 가지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몰리나 헬스케어, 티커는 MOH입니다. 네, 몰리나 헬스케어, MOH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가치주 투자로 보입니다. 안정성이요? 네, 이 종목 역시 연초 대비 49%나 하락하면서 딥 밸류 영역에 들어왔고요. 더 중요한 건 주가 대비 예상 EPS가 15배 미만이라서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안전마진 기준에 딱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사업 모델 자체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이네요. 룰루레몬이 공격수라면 이건 수비수 같은 느낌인데요. 정반대의 성격 같아요. 맞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 회사는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반드시 써야 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필수 소비재 같은 거죠. 네.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도 경기 변동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룰루레몬으로 성장을 노린다면 이 몰리나 헬스케어로는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방어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겁니다. 성장과 방어,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딱 보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엔 기술주인데 요즘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AI와는 좀 다른 분야네요. Shift for Payments, 티커 FOUR. 네, Shift for Payments, FOUR은 버리가 기술 섹터 안에서도 어떻게 그 AI 광풍을 피해서 가치를 찾아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AI를 피해서요? 네. 이 종목도 핀테크 섹터 내에서 연초 대비 32%나 하락했거든요. 이 회사는 뭐냐면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에요. 디지털 결제라는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에 딱 올라탄 좋은 회사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인 건 맞는데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엔비디아 같은 AI 칩 회사로만 쏠리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케이스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잊혀진 성장주를 찾아낸 셈이네요. 그렇죠. AI가 아닌 다른 기술 분야, 즉 과열되지 않은 기술주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성을 사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이건 앞선 세 개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서 정말 이래서 마이클 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페니메이, 티커 FNMA. 이건 뭐 일반적인 투자 분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특수 상황, 스페셜 시츄에이션 투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 투자요? 네, 페니메이, FNMA는 일반 증시가 아니라 장외시장, 핑크시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더 중요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미국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정부 후원 기업 GSE라는 점입니다.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이 투자의 핵심은 이 회사의 실적이나 뭐 경제 지표가 아니겠네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베팅은 단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언젠가 정부의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민영화될 것이다. 이 가능성 하나에 거는 겁니다. 민영화 가능성이요? 네, 이건 기업의 분기 실적이나 시장 상황과는 거의 무관해요. 오로지 정치적 그리고 법적인 결정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완전히 독립적인 이벤트에 투자하는 거죠. 와우,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끝판왕 같네요. 만약에 민영화가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페니메이는요,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천조 원이 넘는 모기지를 보증하는 말 그대로 미국 주택시장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4조 달러. 만약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현재 정무에 의해 억눌려 있던 기업 가치가 말 그대로 폭발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 결정이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투자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정말 크네요. 네, 더군다나 이 종목은 13F 공시 의무가 없어서 다른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정보도 없군요. 머리는 바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과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빅쇼트 스타일의 베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서 그가 그리는 큰 그림을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엔비디아, NVDA의 숏 포지션을 그리고 팔란티어, PLTR에 풋옵션을 걸었다는 사실과 이 네 종목을 연결해보면 뭔가 소름 돋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의 롱 포지션, 즉 그가 매수한 4개의 종목은요. 그의 숏 포지션, 즉 시장의 과열에 대한 경고와 정확히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요? 네, 그는 현재 AI 테마로 미쳐 돌아가는 이 시장, 특히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가 직접 팔란티어 주가가 예상 매출의 90배라고 지적한 게 그 증거죠. 잠시만요. 이익이 아니라 매출의 90배요? 네, 그렇습니다. Price to Sales Ratio, PSR이 90배라는 건데 이건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보단 그런 비이성적인 숫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종목 4개를 고른 게 아니라 AI라는 이 거대한 태풍이 언젠가 시장을 휩쓸고 지나갈 때 미리 방주를 만들어둔 셈이군요. 방주라는 표현이 완벽합니다. 시장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릴 때 완전히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가 만든 방주에 실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시죠. 헬스케어, MOH, 소비재, L율루, 시장 흐름과 전혀 무관한 특수 상황, FNMA, 그리고 과열되지 않은 기술주, FO. 아, 전부 AI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AI 기술주에 비정상적으로 쏠린 자금이 언젠가 버블이 꺼지거나 혹은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자신이 미리 선점해둔 이런 전통 가치주나 소외된 종목으로 흘러들어올 것, 즉 자본의 대이동, 캐피털 로테이션을 예상하고 설계한 매우 정교한 전략인 겁니다. 와, 모두가 AI라는 축제에 취해서 한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갈 때 그는 조용히 그 반대편에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의 투자 철학이 개별 종목 선택에서부터 버시적인 시장 전망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관되게 관통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최신 전략은 단순히 그냥 싼 주식을 사는 걸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첫째, 시장의 공포를 이용해서 딥밸류를 찾고, 둘째, 정보가 부족한 중소형주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전체를 뒤덮은 이 AI 버블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역으로 베팅하는 다차원적인 접근법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심, 그리고 시장 전체의 관심은 어디에 가장 뜨겁게 쏠려 있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할 겁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그렇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그 뜨거운 관심이 전혀 닿지 않는 곳, 모두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마이클 버리의 전략은 진정한 기회란 어쩌면 모두가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는 바로 그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